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이 조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기 순방을 다녀보니까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외교부 소관인가요? 네, 외교부고 실행은 재외동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재외동포청도 외교부 산하 청이죠. 네. 그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재외동포들이 지금 우리 말로는 750만? 700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유럽의 한 나라 규모인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사실 때 어디서 사는지 뭐 하는지 연락처가 있는지 파악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동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부터 해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면 몇 명쯤 됩니까? 이게 200만 200만 정도. 200만도 채 안 될 가능성도 큽니다. 하여튼 그 예를 들면 그 200만이 채 안 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거고 이분들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을 가지다가 이탈한 사람, 아예 뭐 옛날에 해서 그들의 자녀 이까지 재외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 예. 그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주권자로 치면 200만이 좀 안 되는 수준일 거다. 이것이 이제 가서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하면은 총영사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규모가 일단 200만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하여튼 200만이든 20만이든, 하여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뭐 그건 현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요. 이 재외동포 분들이 우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가끔 있는데 보면 뭐 비행기 타고 뭐 2,000km 날아가서 투표했다 그러고 뭐 이번에 보니까 2박 3일 걸려 투표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투표하겠다는데 세상에 투표소를 어디 확보를 해주든지 아니면 전자투표를 하게 하든지 우편 투표로도 하게 해줘야지 신고하러 1박 2일 갔다가 투표하러 1박 2일 갔다가 이게 뭔 짓이에요? 그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보장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그렇고 어쨌든 재외동포들 중에 특히 재외국민이라고 표현하기 맞겠죠. 그러면 네. 의미를 좀 줄여서 재외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관들의 역할이 그냥 민원 들어주고 뭐 전달할 거 전달하고 이렇게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재외기관 역할을 좀 대폭 확대해야 되겠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나 투표권 보장이나 이걸 좀 더 확실하게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력을 늘리든 뭐 예산을 늘리든 그거는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 맞는 현실인데요. 저는 예를 들면 커뮤니티 구성 활동도 지원하고 한인회 같은 뭐 예를 들면 그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도 좀 하고 예를 들면 미국에 간 사람들이 미국에 간 건 알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미국에서 또 딴 나라로 갔을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미국을 간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파악이 안 돼 있을 것 같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건 맞는데 네.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아니 그래도 최소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파악률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어떻습니까? 재외 국민들을 이 사람들의 현재 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처라도 해서 이번에는 무슨 투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연락선이 닿는 사람이
제외 국민 중에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의 그러니까요. 중심점이 되는 뭐 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러니까요. 그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냥 교회 뭐 교회 커뮤니티 무슨 뭐 인터넷 커뮤니티 한인회 뭐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학생들 그게 자녀 하여튼 간에 그 자녀들 얘기는 하여튼 거기서 나와서 거기 그 나라 국민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외 국민 투표권을 가진 이 나라의 법적 주권자 네. 중에서 현지 공간이 그 나라에 간 제외 국민 중에서 현실적으로 연결되고 파악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네 주민 파악하듯이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게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하면 난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그걸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제외 동포 대책 아니 뭐 제외 국민, 제외 동포 중에서도 제외 국민에 대한 대책, 제외 동포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외 국민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 이 혐오, 가짜 정보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이러다가 금이 갈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 때문에 잘 견뎌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걸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짜 정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조차도 무슨 표현의 자유니 이래 가지고 그 좀 제재 단속하면 문제 제기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표현의 자유는 허위 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죠. 특히 그 댓글이니 뭐 어디 요새는 보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도 대통령이 그걸 했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문서들이 막 돌아다닌다 그래요. 대통령 문서가 이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이 가짜 뉴스, 가짜 댓글 그것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조사나 아니면 포털에도 보면 이거 하는 사람이 몇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주권자 개개인의 의견들이 모여서 합당하게 전체 여론을 구성해야 되는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가지고 이 조작을 하잖아요. 이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것도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행안부 같아요. 네. 경찰이 검찰, 하고요. 저기 법무부, 행안부. 또 그 다음에 저기 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언론을 빙자한 가짜 뉴스 뿌리는데 그거는 방통위, 문체부, 방통위. 근데 생각나는 대로 좀 묶어가지고 요 가짜 뉴스 대책은 전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보통신부 그것도 해당이 돼 있고, 그죠? 과기정통부. 저희가 모여서 한번 그거를 그러면 총리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회의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관계되는데 다 뽑아가지고. 별도 회의를 하고 어떻게 다뤄갈 건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하여튼 이게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좀먹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오늘 어떻게 그럼 아침에 기사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논설위원인가 쓰셨는데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다고. 중국 어쩌고 하면서 무슨 부정선거 이러고. 전에는 몰래 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요새는 길바닥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떠든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대세가 된 것처럼. 중국하고 부정선거하고 대한민국 선거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뭐든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여. 근데 이게 제가 웃긴 하지만 한심한 것도 있지만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새해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일부 진실처럼 그러던데. 그것도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것도 좀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